예, 안녕하십니까. 긍정적 행동 지원 4주차 1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 교재에 나와 있는 4장 행동의 정의와 목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단어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표적 행동의 선정과 조작적 정의, 그리고 두 번째로 행동 목표 세우기입니다. 첫 번째 표적 행동의 선정과 조작적 정의에서는 표적 행동을 선정하고 또 행동의 조작적 정의를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행동의 조작적 정의를 직접 만들어 보고 또 행동의 6가지 차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행동 목표 세우기에서는 이제 행동 목표를 세우는 필요성과 행동 목표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정확하게 이제 목적지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택시를 타고 나서 뭐 어디로 가주세요 이렇게 명확한 목적지가 있어야 이제 택시도 출발하는 것이고 아무 때나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 학생들의 행동을 이제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이제 설립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어떻게 또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표적 행동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행동 목표를 작성할 수 있다입니다. 예, 핵심 용어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표적 행동의 조작적 정의. 그러니까 이제 조작적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정확하게 뭐 사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우리가 연구자나 교사가 행동을 관찰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한 용어로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뭐 머리를 3번 때리는 거를 뭐 행동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는 5번 때려야만 이제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 조작적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고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행동의 차원에 있어서는 그 행동의 관찰과 측정을 위한 행동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행동의 빈도나 지속 시간, 또 지연 시간이나 위치, 형태, 강도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행동 목표는 그 학생이 중재를 통해서 이제 도달해야 될 그런 수행 능력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획된 중재나 교수의 결과로 나타난 행동을 이제 기술한 것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 교재 127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표적 행동을 이제 선정하는 과정부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표적 행동이란 뭐냐, 뭐 목표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행동 지원을 통해서 향상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관찰하고 측정해야 될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동에도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이나 또 형태,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중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중재를 실시해야 될 행동은 파괴적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순위에서는 이제 방해하는 행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순위에서는 가벼운 방해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괴적 행동이라 하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행동을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중재를 실시해야 되고, 또 2순위 방해 행동에서는 지속된다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또 긍정적 상호작용에 방해가 되거나 또 파괴 행동으로서 이제 발전 가능성이 큰 그런 2순위 행동이 되겠고,
마지막 3순위에서는 이제 가벼운 방해 행동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수용을 어렵게 하고 또 계속된다면 이 방해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행동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재 이제 127페이지 보시면 이제 표조 행동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제 따로 슬라이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바람직한 행동과 또 이제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그래프가 나오게 될 때 그 행동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혹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확인하고 바람직하다면은 이제 계속 증가를 시켜야 될 것이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면 계속 이제 감소를 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쿠퍼와 이제 여러 학자들은 이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그 위험성,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타인에게 어떤 이제 피해를 주는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또 이런 표적 행동의 사회적 가치성 판단 기준에 있어서 우리 교재 표 4-1에서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라든지 또 활용성, 또 지속성, 또 강화의 어떤 기회 제공의 가능성, 또 이제 독립성 증진,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이 표적 행동을 반드시 이제 수정을 해야 될 것인가, 혹은 수정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4-1, 12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19가지의 그 이제 기준을 가지고 그 이제 5점 촉도 0점, 1점, 2점, 3점, 4점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1순위 도전 행동의 우선순위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는 1순위로서 그 파괴 행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롭거나 건강을 위협하거나 또 생명을 위협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모든 걸 제쳐놓고라도 가장 먼저 중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2순위는 이제 방해 행동으로서 그 자신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이나 사회적 관계 또 활동 참여를 방해하는가, 또 위험하고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물건을 망가뜨리는가, 혹은 효과적인 중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파괴 행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3순위는 이제 경미한 방해 행동으로서 이 사회적 수용을 방해하는가, 또 아동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또 물건에 손상을 입히는가, 또 그냥 둔다면 방해 행동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세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행동의 목적을 우리가 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신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명철이는 혼자서 해야 하는 과제를 받는다. 우리가 이제 항상 A, B, C로 문제 행동의 기능을 평가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선행 사건이 이제 과제를 제시받는 것이 되겠죠. 혼자서. 그래서 B에서는 과제를 하는 대신에 친구에게 말을 걸거나 떠든다. 그러니까 이제 과제를 하기 싫은 거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 행동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결과 이제 친구들이 웃고 또 교사는 가까이 와서 조용히 하라고 한다라고 이제 결과가 도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명철이의 행동은 이제 과제를 하기 싫은 과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지은이는 교사와 그 개별 지도를 받기 위해서 1대1로 개별 지도를 받기 위해서 자리에 앉는다가 이제 선행 사건이고, 문제 행동은 자료를 던지고 교사를 친다. 뭔가 이제 1대1 개별 지도가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보죠. 그래서 후속 결과로
이 교실 뒤에 있는 타임아웃 의자에 앉아서 개별 지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 지은이는 이제 교사와 1대1 어떤 개별 지도를 회피하기 위해 문제 행동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순명이는 체육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음악 시간에 환경이 소란스러운 장소에 있게 되죠. 그런 이제 소음에 이제 과도하게 노출이 됐을 경우에 손으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 뒤에 서 있게 한 경우,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그런 소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가 집에서 학습지를 하라고 학습지를 준다. 그러면 이제 소리를 지를 경우에는 이제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학습지를 하기 싫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고 그 네 가지 예를 통해서 문제 행동의 목적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조작적 종이를 해야 되는 그 이제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교수 목표를 세우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그래서 객관적 관찰과 측정이 용이하게 하는 행동에 조작적 정의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목표의 달성 여부에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관찰한 행동이 관찰 가능하고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고 행동의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의의 어떤 사회적 고립 행동이 우울한 행동이 아니라 이제 쉬는 시간에 구체적으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 횟수 이렇게 측정 가능하고 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울한 행동을 보인다. 이거는 이제 관찰자의 이제 주관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셀 수 있는 어떤 행동 동사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중재의 효과와 평가가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과 중재 프로그램 사이에 어떤 기능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의 조작적 정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만드는 이제 예시에서 보시면은 조작적 정의가 아닌 경우에는 행동에 대한 명칭, 뭔가 버릇이 없다는 거는 이제 버릇이라는 건 너무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좁게 구체적으로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어떤 특성의 진술도 역시 조작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조작적 행동의 정의에 있어서는 눈으로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한 용어로 정의가 되어야 의미가 명확해진다. 그래서 손톱 깨물기다 라는 예시가 있으면은 손가락이 입안에 있고 또 아이가 손톱이나 주변의 살을 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지, 뭐 손톱이 3분의 1 들어가 있냐, 뭐 2분의 1 들어가 있냐, 뭐 전체가 들어가 있느냐. 보기에 따라서는 누구는 손톱 깨물기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누구는 손톱 깨물기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작적으로 정의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조작적 정의의 이제 특성은 이제 직접 관찰하고 이제 측정하기가 쉽다. 또 주관적인 편견을 좀 객관화 시켜줘서 최소화 시켜준다. 또 관찰된 행동과 그 상황에서만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게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작적 그 표적 행동의 조작적 정의의 이제 예시를 좀 보시면은 이제 만약 사회적 대안 행동이다라는 예시에 있어서 이제 또래와의 긍정적인 어떤 대인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뭐 대화에 참여한다든지 뭐 친구에게 인사한다든지 뭐 공 주고받기라든지 뭔가 적절한 언어나 혹은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또래와의 부정적인 대인 행동에 있어서는
그 부적절한 언어나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이제 교우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찌르기라든지 뭐 욕하기라든지 발로 차기, 뭐 소리 지르기, 때리기, 물건 던지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긍정적 고립 행동에 있어서는 친구들과 직접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상호작용 없이 계속 이제 일정한 그 비슷한 놀이를 하는 경우에 약간 그 자폐성 장애의 이제 그 행동으로 좀 의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혼자 그네 탄다든지 혼자 모래놀이를 한다든지 뭐 타인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고립 행동, 또 성인과의 긍정적 대인 행동, 또 성인과의 부정적 대인 행동, 또 적용이 불가한 뭐 이런 표조 행동들의 예시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하여튼 뭔가 추상적인 거를 최대한 이제 구체화시킨다 하는 것이 이 표조 행동의 조작적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작적 정의의 평가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행동의 빈도나 시간의 길이를 과연 이제 잴 수 있는가, 또 두 번째로 그 행동을 실제로 볼 수 있는가, 또 세 번째로 행동을 더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작은 요소로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목표 행동을 좀 시각화, 이제 그래프화 시키면은 훨씬 더 이제 그 추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 예시는 뭐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지만 훨씬 이제 아이들의 행동을 유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2010년 뭐 10월에 이루어진 행동의 발생 빈도 수를 보시면은 월요일 날 가장 이제 빈도 수가 많고, 또 수요일과 이제 목요일에 빈도 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 5일이라고 했을 때 시작하는 날과 이제 끝나는 날에 상대적으로 좀 행동 발생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36페이지에 보시면 그 행동이 관찰 가능하고 이제 측정이 가능하려면은 이 6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좀 설명이 가능해야만이 이 이제 조작적 정의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 지속 시간, 또 지연 시간, 위치, 형태, 강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빈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난 횟수로서 1회, 2회, 3회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지속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행동의 시작부터 마치기까지의 걸리는 시간,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그 했는지를 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세 번째로 지연 시간은 이제 선행 사건으로부터 그에 따른 행동이 시작되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 그 뭐 친구를 뭐 괴롭히는 행동을 하고 어느 정도 약간 그 가만히 있다가 그 다시 친구를 괴롭힌다면은 그 행동을 하지 않았던 그 시간이 이제 지연 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 위치, 형태, 강도는 이제 행동이 일어난 장소, 또 행동의 모양, 또 행동의 세기와 에너지, 노력의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예시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은 빈도는 이제 그 영희는 하루에 4번 분노 폭발 행동을 한다 해서 이런 하루에 4번이 이 빈도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속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영희의 분노 폭발 행동은 45분 동안 지속되었다 해서의 그 45분이 이 지속 시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지연 시간은 이 교사가 영희에게 개별 수학 문제지를 풀라고 지시하자 20분 정도 분노 폭발 행동을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20분 동안 어떤 그 텀이 있은 후에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지연 시간도 우리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위치. 영희는 주로 학교 식당에서 분노 폭발 행동을 했다. 위치도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형태는 영희는 분노 폭발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지르고 또 식당 바닥을 발 뒤꿈치로 내리치고 또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모양,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제 강도는 영희가 분노 폭발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지르면 30m 떨어진 교실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강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동 목표를 우리가 이제 세워야만 구체적인 중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13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행동 목표는 문제 행동에 대한 이제 장기적이고 혹은 단기적인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하는 이유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시하고 또 학생의 현재 행동 수준과 중재 방법을 결정하고 또 중재의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또 법률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목표의 구성 요소는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습자, 또 두 번째는 행동, 또 세 번째는 조건, 그리고 네 번째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이제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개별 아동에 해당이 되겠고, 또 행동은 이제 바람직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행동에 대한 내용, 또 조건은 이제 반복할 수 있는 상황, 또 기준은 이제 행동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 목표의 양식은 이제 뭐 주어와 뭐 조건, 또 기준, 뭐 행동, 뭐 이런 순서대로. 그래서 철수가 뭐 교실에서 혹은 뭐 아무도 없는 빈 교실에서 혼자 있을 때 뭐 자해 행동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양식에 맞게끔 표현들을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 수준의 위계에 따른 목표 설정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새로운 행동을 배우거나 습득할 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습득, 그리고는 유창성, 유창하게 이제 하고 또 유지, 일반화, 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창성을 뭐 숙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습득, 숙달, 유지, 일반화. 그래서 이제 뭐 특수교육 대상자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새로운 행동을 이제 설정할 때 이런 단계로 실시를 하게 되고, 습득은 말 그대로 처음에 일정 수준만큼 하게 되는 것. 또 유창성은 어떤 행동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속도의 적절성이 되겠습니다. 유지는 이제 다시 가르침 없이 수행하는 능력. 또 네 번째 일반화는 다른 상황과 조건에서 이제 수행하는 것. 또 다섯 번째 응용은 스스로 조절해서 상황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제 분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뭐 학생들에게 옷을 입힌다든지 뭐 양치질을 가르친다든지 할 때 이제 그런 행동들은 약간 큰 덩어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지도할 수 있도록, 뭐 양치질을 10개의 어떤 그 행동 단위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다 이 과제 분석의 의미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표 4-10에 보시면은 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이제 교정하는 예시라고 해서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준이는 크다와 작다의 개념을 이해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이해한다는 어떤 표현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조건과 이제 기준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좀 고친다면은 뭐 교사가 두 가지 사물을 제시할 때
10번의 기회 중 9번을 정확하게 큰 물건을 교사에게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고칠 수가 있겠죠. 동일하게 뭐 두 번째 숙정이는 2주 내로 교사가 지시할 때 게시판에서 자기 이름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별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우리가 측정 가능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이름을 구별하는 것도 좀 명확하지 않고 이제 그 구별한다는 것이 뭐 써서 구별한다는 건지 읽어서 구별한다는 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이제 수정을 좀 해 본다면은 게시판에서 자기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르칠 것이다. 4월 20일까지 연속 5일 동안 주어진 기회의 80%만큼 그렇게 각각의 어떤 문제점들을 세부적으로 수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재선이는 혼자서 계단을 사용하여 90%는 이동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 명확하지 않고 또 기준이 모호하고 또 이제 행동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바른 행동 목표로 좀 고쳐본다면은 학교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을 신체적 촉구나 벽에 있는 지지대를 붙잡는 것 없이 또 연속 3일 계산 수익의 90%를 뭐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가면서 오르내릴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올바른 목표 설정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행 수준의 위계에 따라서 아까 이제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습득, 두 번째는 이제 유창성, 이제 다른 말로 숙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유지, 네 번째 일반화, 그리고 다섯 번째 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목표의 예시를 보시면 이제 습득은 이제 그 영웅이가 이름이 포함된 4개의 이름이 적힌 종이 카드를 제시하고 다른 이름을 가리켜서 보라고 지시할 때 3일간 5회의 기회 중에 4회 이상을 정확하게 가리킨다. 이제 처음 이제 기술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창항은 이제 그 서로 다른 4개를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5일간 실시하는 이 연습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창성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유지 단계에서는 그 4개월 이후에도 100% 계속적으로 가리킬 경우 그 배운 행동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일반화에서는 그 이름을 쓰라고 할 때 90% 이상 자기 이름을 이제 다른 곳에서도 정확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응용은 이제 책 속의 문장뿐 아니라 길거리 간판 뭐 이런 것에서도 정확하게 글자를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4주차 1강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제 행동의 정의와 목표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조작적 이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의하고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또 이제 그 차원에 대해서 배웠고, 또 어떻게 목표 진술을 해야 이제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행동 목표인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4주차 2강에서는 이제 가설 설정과 구체적인 이 행동 목표를 찾는 방법, 또 이제 기능 평가와 이제 기능 분석, 또 행동 목표 분석에 대한 그동안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4주차 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